인생의 가을길에 들어서면서 아름답게 늙어가는 것은 마치 가을 하늘에 떠 있는 달처럼 고요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는 쉽지 않습니다. 아름답게 늙는다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마치 가지에 맺힌 과일이 익어가는 과정처럼 행복하게 늙어가는 것은 많은 시간과 인내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노후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인생의 황혼은 그저 쓸쓸한 노을로 남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아름다움을 발견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가을 숲속의 오래된 나무처럼 시간이 흘러도 그 아름다움과 귀티를 잃지 않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인생의 긴 여정을 거치며 얻은 지혜와 평화가 묻어 있습니다. 그들을 보며 우리는 진정한 삶의 가치와 아름다움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굳어진 얼굴로 세상을 대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을 보며 우리는 깊은 반성과 함께 그러한 길을 가지 않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아름답게 늙어가는 것, 이는 모든 이의 소망이자 꿈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나이 들어가면서도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가 품고 있는 품격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영국의 정치경제대학의 캐서린 교수가 말한 매력자본은 이러한 고민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고 매력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경쟁력이자 자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름답게 늙어가는 길에 대한 5가지 방법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는 마치 가을밤 하늘의 별들처럼 우리의 길을 밝혀줄 작은 빛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바로 웃음입니다. 마치 봄비가 씨앗을 깨우듯 웃음은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우리 주변의 노인들이 가끔 어두운 표정을 짓는 것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웃음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봄날처럼 따뜻하고 생기 넘치게 될 것입니다. 세상살이는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파문을 일으킵니다. 일상이란 바다에서 거센 파도를 만났을 때 우리는 종종 웃음이라는 작은 배를 잊고 맙니다. 그러나 웃음은 바람을 가르며 나아가는 작은 돛과 같아서 우리를 행복의 항구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것은 폭풍이 지나간 후 우리의 바다는 조금 더 조용해졌지만 그 속에서 웃음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웃음은 마치 해가 구름 사이로 비추는 순간처럼 우리의 마음에 작은 빛을 선사합니다. 행복을 찾기 위해 웃는 것이 아니라 웃음 속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을이 찾아와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이기 시작하면 그 주름 속에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주름이 슬픔의 흔적이 아닌 웃음으로 가득 찬 시간들의 증거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기에 지금부터라도 웃음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웃음은 마치 햇살이 풀잎의 이슬을 말리듯 마음속의 슬픔과 고통을 씻어내고 긍정의 에너지로 채워줍니다. 웃음은 우리의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며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마법 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웃음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방패와도 같습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는 많은 날들을 웃음 없이 보내며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입니다. 웃음은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의 기운을 전파합니다. 나의 작은 웃음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행복의 불씨가 되어 결국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게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세상의 불만을 늘어놓는 대신 웃음으로 가득 찬 삶을 선택합시다. 젊은이들에게는 세상을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마음의 여유와 웃음이 필요합니다. 웃음으로 가득 찬 삶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와 성숙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가는 여정은 마치 한 권의 책을 천천히 넘기는 것과 같습니다.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사람의 마음, 세상의 흐름, 그리고 이 세상의 다양한 상황들에 대한 이해가 깊어집니다. 이해의 바다에서 헤엄치다 보면
불필요한 논쟁의 파도는 저 멀리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디에서나 마음에 포근한 이불을 덮듯 세상의 모든 것을 넉넉히 받아들이는 법을 배웁니다. 불편함이 다가와도 그저 한바탕 바람처럼 지나가게 합니다. 마음의 여유란 큰 배가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아서 때로는 큰 파도를 만나도 꿋꿋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러쿵저러쿵 세상을 가르치려 드는 것보다는 웬만한 일들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웃음으로 넘길 줄 아는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멋진 노년을 맞이하며 주변으로부터 존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한 발짝 뒤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마치 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풍경처럼 세상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젊은 날의 급한 발걸음으로는 뒤돌아볼 여유조차 없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시간의 무게를 견디며 뒤돌아볼 줄 아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인생이라는 그림 속에 여백을 남겨두면 그 여백이 또 다른 생각과 감정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남의 허물보다는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게 되며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조금 더 양보하고 베풀 줄 아는 마음이 자라납니다. 요즘 사회에서 노인은 많으나 원로는 드뭅니다. 원로는 인격과 품위를 갖춘 노인을 이르는 말입니다. 아름답게 늙는다는 것은 결국 품위 있는 노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세월의 흔적으로 변해가도 내면은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가득 차는 것. 그것이 바로 아름답게 늙는 비결입니다. 노년이 되어도 여전히 젊은 마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밥 한 끼, 술 한 잔 베풀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남의 삶에 대해 말로만 여러 가지를 조언하려 드는 것보다 작은 선물이나 실질적인 도움으로 다가가는 것이 더 의미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노년이 되어도 젊은 시절처럼 감성에 휘둘리거나 분위기에 가볍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점잖음은 삶의 깊이를 더하는 노년의 아름다움입니다. 품격 없는 언행과 행동을 삼가며 일상에서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식을 깔끔하게 먹고 커피를 마실 때도 주의를 기울여서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품격 있는 사람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가 바로 품위 있는 노년을 맞이하는 법입니다. 술잔을 기울인 후에는 해롱거리지 않는 것이 예의입니다. 입술 사이로 흘러나올 말이 있어도 중요치 않다면 입을 다물고 참는 것이 어른의 덕목입니다. 또한 노년이라 하여 모두 같은 노년이 아니니 시대의 바람을 등지지 말고 트렌드에 맞는 외모 가꾸기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생의 품격을 높여야 합니다. 품격이란 바로 품성과 인격이 더해진 결과물입니다.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해질녘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이들을 사랑했는지에 대한 회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알베르 카뮈의 말처럼 우리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타인에 대한 사랑의 깊이를 되돌아보는 중요한 시간이 됩니다. 타인을 기쁘게 하면 그 기쁨은 곧바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반대로 타인을 괴롭히면 우리 역시 괴로움을 맛보게 됩니다. 타인에 대한 따뜻한 마음은 그들을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적 평화로도 이어집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출세나 명예, 권력 같은 것들은 결국 허무한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때로는 선두주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영예로운 자리에 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 모든 것은 단지 추억에 불과해집니다.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평생을 보내는 것은 결국 지나간 세월에 불과한 것입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많은 이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이란 결국 별것 아닌 것이라는 말입니다. 늙어서도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무언가를 더 갖고자 애쓰는 것은 결국 후회로 남습니다. 젊었을 때 충분히 누리지 못한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크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나보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생을 조망하면 우리 모두가 어찌 보면 불쌍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출세가 별것 아님을 이해하게 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표정이 따뜻해지며 말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추억에 사로잡혀 폼을 잡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너무 애쓰지 말고 성을 내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을 선한 눈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주어진 일을 감사하며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을 충실하게, 오늘을 만끽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젊음은 우연한 자연현상이지만 아름다운 노년은 예술 작품입니다. 젊음은 자연스레 찾아오는 현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노년, 매력적인 노년은 최선을 다해 만들어야 하는 예술 작품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자신을 가꾸느냐에 따라 자신을 매력적인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노년의 길목에서 서 있는 우리, 이제는 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지는 시절입니다. 저마다의 인생이란 긴 여정을 걸어오며 50년이 넘는 세월을 한 겹 한 겹 쌓아 올린 탑처럼 오늘에 이른 것 자체가 기적이자 축복입니다. 일상 속에서 작은 기쁨을 찾아보세요. 우리 주변엔 소중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젊은 날의 욕심과 꿈이 하늘을 찌르려 했다면 이제는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행복을 느낄 때입니다. 불행이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갈망에서 비롯되곤 하죠.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면 채우려 하기보단 비우는 삶을 실천할 때입니다. 그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아침 햇살, 멀리서 불어오는 바람, 저녁 노을, 밤하늘의 별들. 이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선물처럼 느껴진다면 인생의 마지막을 얼마나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을까요? 노년에는 일상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위에 놓여있는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건강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노년도 편안합니다. 건강은 대부분 우리 자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몸을 소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회복력이 약해지기에 무엇보다 건강을 챙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앞서 말한 모든 것이 소용없어집니다. 건강은 나이에 상관없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경제적 여유를 위해 재테크를 하는 것처럼 건강을 위해서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기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정기적인 건강 검진과 함께 동네 친구들과의 만남, 새로운 사람들과의 소통도 건강한 삶에 필수적입니다. 늙어가는 길은 누구에게나 처음 걷는 길입니다. 몸과 마음이 예전 같지 않고 때로는 방향 감각도 서투를 수 있지만 이 길을 걸으며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끔은 걸음을 옮기면서도 이 길이 옳은지 회의감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마음 한 구석이 두렵고 불안해져 무심코 창밖을 응시하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외로움이 차가운 바람처럼 몸을 감싸고 그리움이 밀물처럼 마음을 적실 때도 있겠죠. 어느덧 지팡이가 필요한 나이, 가슴속 깊은 곳에 친구를 그리워하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걷다 보면 가슴이 다시 한번 뛸 기회를 찾아보게 되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나이가 들어도 마음만은 젊은 채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삶의 작은 기쁨을 찾아볼 때가 있죠. 그때는 앞길이 뒷길보다 짧다는 것을 인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을 더욱 신중하게 내디디며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아쉬움이 남더라도 우리의 발자국 뒤에 남는 모습이 노을처럼 아름다울 수 있기를 바라며 삶의 황혼길을 천천히 걸어가야 합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단풍처럼 해돋이 못지않게 눈부신 저녁 노을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삶을 걸어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간다면 더없이 행복한 날들을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아름다운 노후를 위한 지침 몇 가지를 공유하겠습니다. 첫째, 정리정돈의 미학을 실천하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일상에서의 관심사와 애착을 줄이고 주변 환경을 맑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을 통해 쌓인 다양한 물건과 추억들을 용기 있게 정리하십시오. 서책, 골동품, 귀중품 등도 연을 맺은 이에게 선물로 주어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은 노후를 지혜롭게 관리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둘째, 자신을 가꾸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십시오. 항상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고 체력 단련과 목욕을 일상의 일부로 삼으십시오. 깨끗하고 품위 있는 옷차림은 자신감을 주며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멋진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해줍니다. 셋째, 집안에만 머물지 말고 대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세상과의 소통은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얻는 길이며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삶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넷째, 말은 적게 하고 귀는 많이 열어두십시오. 말은 신중하게 듣는 것을 즐기며 상대방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언어를 절제하며 살아간다면 어디서나 환영받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한 줄기 빛처럼 짧고 숲속 오랜 나무처럼 깊이 곰삭은 지혜나 유머는 남의 마음에 작은 쉼터를 마련해 준다. 네 번째 가르침은 자신의 몫을 다하는 것이다. 일이든 돈이든 자신이 맡은 일을 충실히 이행하라. 돈과 인심은 봄바람처럼 먼저 나누어 주는 것이 마음의 꽃을 피우고 존경과 환영을 받는 비결이다. 남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는 것, 그것은 자신을 존중하는 첫걸음이다. 다섯 번째 가르침은 포기와 체념의 미학이다. 인생이란 파도처럼 때로는 우리를 밀어주고 때로는 우리를 끌어당긴다. 그러나 모든 파도가 우리 뜻대로 흐르지 않음을 깨달았을 때 포기할 것은 과감히 포기하고 체념하는 것이 마음의 평안으로 이끈다. 여섯 번째 가르침은 평생 학습이다. 배움의 끝은 없다. 계절이 바뀌듯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받아들여 항상 깨어있는 존재가 되어라. 책과 함께하는 모습은 노년의 가을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것이다. 일곱 번째는 낭만과 취미를 삶 속에 품는 것이다. 각박한 현실 속에서도 꽃피우는 꿈과 사랑, 감흥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삶은 언제나 봄날의 청춘이다. 여덟 번째 가르침은 봉사하는 삶이다. 인생의 가을에 들어서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베풀어야 한다는 진리다. 내가 먼저 베푸는 삶,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이다. 마지막으로 허심탄회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마음을 비우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 욕심을 내려놓고 마음을 열면 인생의 가을 햇살처럼 따스하고 평온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이 가르침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조용한 물결처럼 퍼져나가 지혜로운 삶을 이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항상 응원받고 황금빛으로 빛나기를 기원합니다.